정적, 아이들을 곁을 떠나보내고 마지막 문이 닫힐 때 찾아오는 바로 그 귀가 먹먹해지는 듯한 고요함입니다. 익숙하시죠? 방은 갑자기 텅 비어 보이고 평소 들리던 웃음소리, 다투는 소리, 음악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불안한 질문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오늘 저희는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활기찬 삶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이 시간을 버티는 것을 넘어 힘과 계획으로 가득 찬 승리자로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주요 실수들을 짚어보고 다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참,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텅 빈 집에서 여러분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인가요? 아니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인가요? 일단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빈둥지 증후군은 공식적인 의학적 진단명이 아닙니다. 질병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병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덜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집을 떠날 때 부모가 겪는 깊은 슬픔, 외로움, 그리고 상실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아니 어쩌면 30년 동안 여러분은 엄마 또는 아빠라는 역할로 사셨습니다. 이 역할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었고 일과 고민, 기쁨과 걱정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부모 역할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갑자기 끝납니다. 연극이 끝났고 배우들은 모두 떠났는데 여러분만 텅 빈 무대에 남겨진 겁니다. 당연히 정신적으로 충격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해고에 대해 준비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슬프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아니면 화가 나기도 하시나요? 그 감정들을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왠지 모르게 강해야 하고 체면을 지켜야 하며 자식들 일에만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졸업을 축하하면서도 동시에 학교 생활이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면서 슬픔을 마음 깊이 밀어넣으려 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우셔도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쌓여있는 모든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면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마치 거친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댐을 쌓으면 그 강물은 결국 터져나와 홍수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그 물은 점차 진정되고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면서 감정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용기와 힘입니다. 다음으로 닥쳐오는 큰 문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정체성 상실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엄마나 아빠 역할 말고 도대체 누구지? 만약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아주 흔한 일이니까요. 수년 동안 여러분은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 학부모 회의, 식사 준비, 숙제 검사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말 그대로 매니저, 요리사, 심리 상담가, 운전기사, 의사 역할까지 1인 다역을 해낸 거죠. 그런데 문득 그 모든 의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커다란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습관처럼 또다시 돌봐줄 누군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다 성장했고 이제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즉 나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기 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젊은 시절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배낭 하나 메고 여행하는 것을 꿈꿨나요? 지금이 바로 그 꿈들을 먼지 쌓인 선반에서 꺼내야 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그만두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역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 끝났다는 의미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만나볼 때입니다. 예술가인 나, 여행자인 나, 춤추는 나, 혹은 그저 조용히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는 나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또 하나 큰 스트레스는 바로 자식 걱정이지요. 혹시라도 내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까봐 불안해합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갔나? 살림이나 집안일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사소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끊임없이 연락하고 하나하나 간섭하게 만들죠.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우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울인 노고의 결과를 믿고 맡길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실수도 하겠지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모자를 깜빡 잊고 나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세탁하다가 옷 몇 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실수이자 그들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들이 실수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염려 가득한 밥은 먹었니? 대신 오늘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일은 없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일상적인 잔소리 대신 자녀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으로 초점을 옮겨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긴장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와 더욱 성숙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외로움. 이 단어만큼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조용하기만 한 저녁 식사 시간, 텅 비어버린 방, 북적거리던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일상. 자식들에게 평생을 헌신하며 정작 내 자신의 취미나 친구들은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분들이 이 감정을 특히나 더 크게 느끼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 삶의 활력까지 함께 사라진 것만 같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혼자만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괴롭고 버려진 듯한 감정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하며 내 생각을 깊이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바로 이 외로움을 내게 힘이 되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구에게 밥을 차려줘야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예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분위기 있게 촛불도 켜보세요. 혼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가보세요. 처음에는 왠지 어색하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이 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건강한 자기 돌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해로운 미신 하나를 깨뜨려 봅시다. 바로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그런 통념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된 이 고정관념은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데 이는 우리 정신 건강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눈물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에서는 엔케팔린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스로 울음을 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몸에 쌓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과도해지면 수면 문제, 고혈압,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사진을 보시거나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시거든 그냥 우세요.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무릎을 다쳐서 넘어진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울면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금방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상처 입은 무릎을 가진 그 아이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연약해도 괜찮은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눈물로 슬픔을 쏟아내면 그 자리에 새롭고 밝은 감정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거리두기 없는 과잉보호입니다. 아이는 분명 독립해서 멀리 떠났는데 휴대폰은 부모님 손에 남아있죠. 그러면서 끝없는 전화와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너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왜 답장이 없어? 부모님은 예전에 누렸던 통제권을 다시 되찾으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다 큰 아이에게는 집착처럼 느껴져 짜증만 유발하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부모님은 끊임없이 불쑥 끼어들어 원치 않는 충고나 확인을 시도하시죠. 이것이 결국 갈등을 낳고 아이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명심하세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의 삶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닙니다. 아이가 도움을 원할 때 찾아오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소통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쯤 통화하거나 며칠에 한 번만 연락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세요.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으로 아이를 숨막히게 할수록 아이는 오히려 스스로 부모님께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할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통제가 아닌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과거의 미화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참 교활해요. 밤새 잠 못 자던 일, 아이들 투정,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걱정거리들은 싹 지워버리고 오직 밝은 장면들만 남깁니다. 아이의 첫걸음,
우스꽝스러운 말들, 함께 보냈던 명절처럼 말이죠. 그러다 문득 빈집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죠. 아휴, 애들 어렸을 때가 참 좋았는데 하고 말이에요. 이런 향수의 덫은 우리를 과거에 살게 만들고 현재의 소중함을 잊게 하며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삶은 완벽했던 것 같고 지금의 삶은 잿빛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기쁨만 기억하지 마시고 육아하며 겪었던 어려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마음 편히 숙면하거나 배우자와 단둘이 외출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기억나시죠?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그때와 지금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두 단계의 삶입니다. 각자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집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으며 자녀들과 새롭고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만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 모든 멋진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심각한 실수는 바로 배우자에게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동안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풀 접착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잖아요. 모든 대화, 계획, 걱정이 다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 풀이 사라진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 둘만 남았는데 막상 앉아보니 서로 특별히 나눌 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서로를 바라봐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로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애들의 아빠 혹은 우리 애들의 엄마로만 보이는 거죠. 그동안 아이들 일에 정신 팔려 미뤄뒀던 쌓인 서운함과 해묵은 문제들이 이제야 전면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부에게 이 시기는 가장 힘든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못 넘기고 결국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것이 제 뒤에 신혼부를 맞이할 기회가 되기도 해요. 서로를 다시 새롭게 알아갈 기회인 거죠. 젊었을 때처럼 다시 데이트를 시작해보세요.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신의 감정, 꿈,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같이 이탈리아어를 배워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댄스 교실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지요. 자녀 외에 예전에 당신들을 묶어주었던 그 무엇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기는 관계를 시험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답니다. 네 번째 잘못은 속이 허전하다고 아무거나로 채우려 드는 것입니다. 자연이든 우리 마음이든 공허함, 즉 빈 공간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크고 중요한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마구 사들이는 쇼핑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이나 술로 위안을 찾습니다. 심지어 일에만 매달려 일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잠깐의 진통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잠시 증상만 덮어두었다가 결국 빚, 체중 증가, 건강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민거리만 만들 뿐입니다.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보이나요? 슬픔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괜찮습니다. 스스로 그 감정을 충분히 겪어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빈 공간을 의식적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우연히 손에 잡히는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충동적인 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잡동사니가 아닌 귀한 보물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친구 만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괜히 가서 사람들 흥을 깨고 싶지 않다며 잔치나 모임, 초대도 거절하게 되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십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는 친구들은 너무 분주해 보이고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사람들은 그 기분을 잊어버린 것 같지요. 결국 혼자 그 고통을 네 벽 안에 갇힌 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임상 우울증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를 얻는 것이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친척집에 방문해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빈둥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그룹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단순한 인간적인 교류가 당신에게 진정한 구명 튜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벽을 쌓지 마십시오. 다리를 놓으십시오. 좋습니다. 오해나 잘못된 생각은 정리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집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수년 동안 자녀들의 필요에 맞춰져 왔습니다. 아마 방 하나는 아직도 자녀 방이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에 이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죠. 이제 이 공간을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이의 물건을 모두 버리고 자녀를 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가구를 재배치해 보세요. 혹시 오랫동안 자녀 방을 나만의 서재나 작업실 혹은 아늑한 손님방으로 바꾸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곳에 러닝머신을 두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 성인이 된 자녀와 상의해 보세요. 분명 자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주변의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변화도 함께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새로운 인생 단계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방에서 낡은 포스터나 교과서들을 치우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롭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들을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16, 18, 20살 시절의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엇에 그렇게 열광하셨나요? 어떤 일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까? 혹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밤새도록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셨나요?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정말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취미 생활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없으셨을 겁니다. 그 기타는 아마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을 테고 뜨개 바늘과 실타래는 깊은 서랍 속에 잠자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다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 기억력이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니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코드를 기억해내고 손은 실을 어떻게 엮어야 할지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젊은 시절의 취미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한 부분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꿈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의 나말입니다. 이 과정은 부모의 역할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를 기억해내도록 돕는 놀라운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오래된 취미가 새로운 삶의 목표나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하게 될지요. 예전에 즐기던 취미에 흥미를 잃었거나 아예 취미랄 게 없으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걸 시도해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나 바쁠 때는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일들이죠. 이제는 귀한 보물, 바로 자유시간이라는 선물이 당신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이 시간을 가장 과감하고 재미있는 도전에 마음껏 써보세요. 늘 탱고 추는 커플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셨나요? 당장 체험 수업부터 신청해 보세요.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꿈을 꾸셨다면요. 가까운 도에 공방을 찾아보세요. 드라마를 원어 그대로 보려고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으셨나요? 온라인에는 수백 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전문가처럼 숙련된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은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문자 그대로 젊어지게 하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를 막아주는 특효약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며 신선한 활력을 얻게 됩니다. 서툴다고 걱정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수업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한때 초보자였으니까요. 자신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직접 빚은 첫 번째 도자기나 처음 익힌 춤 동작에서 느끼는 기쁨은 아이가 학교에서 첫 번째 만점을 받아왔을 때의 기쁨만큼이나 벅찰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 자신을 자주 잊고 사셨죠. 특히 건강관리는 더 그랬을 겁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 애들부터 먼저 이런 핑계들이 늘 당신의 곁을 지켜왔죠. 이제야말로 그 다음 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돌볼 때입니다. 당장 마라톤을 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미뤄왔던 종합건강검진부터 받아보세요. 치과 진료도 받고 시력검사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정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선택하세요. 헬스장이 싫으신가요?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도해보세요. 뛰는 게 부담되시면요. 수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자주 걸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 활동은 최고의 천연 한구울제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거든요. 잠도 깊이 잘 수 있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기의 나르시시즘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요구사항입니다. 강하고 건강하며 활력이 넘친다고 느낄 때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훨씬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몸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곁을 떠나는 일은 부부에게 큰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관계를 완전히 새로 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을 선택한 건 단지 아이들을 같이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함께 있을 때 좋았고 즐거웠고 서로에게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맺어진 인연입니다. 자녀 양육은 훌륭했던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만 이제 그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바로 대화입니다.
다시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시오. 고지서나 집수리 같은 일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신 요즘 기분이 어때요? 부족한 건 없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데이트를 갖는 전통을 만드십시오. 근사한 식당에 가거나 도시를 산책하거나 혹은 집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단,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없이 오직 두 분이서만 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셋째, 관계의 설렘과 로맨스를 되찾으십시오. 서로 칭찬을 해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과 살림살이의 무게 아래에서 오랫동안 꺼져버린 것 같았던 그 설렘과 불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이 텅 빌 때, 이제 바깥 세상이 선생님께 더 넓고 친근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다시 활발하게 시작할 때예요. 그동안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 만났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고 권유해 보세요. 혹시 그 친구들 중 먼저 빈 둥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값진 경험을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기존의 인맥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나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이나 마트 직원, 혹은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몰 토크, 즉 편하고 짧은 대화를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회적 교류가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보호소의 동물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혹은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따뜻함과 정성을 나눌 때 그 대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삶의 의미와 만족감이죠. 빈 둥지 시기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절호의 도약대입니다. 자녀들에게 쓰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셨을 겁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배움입니다. 혹시 제2의 학위를 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흥미로웠던 새로운 직업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에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학습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다시 공부하는 것은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뇌를 훈련시켜 노화를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여행입니다. 반드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부터 둘러보세요. 이름만 들어봤던 이웃 도시들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소소한 자동차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장소와 경험은 일상적인 무료함과 우울함을 해소해 줄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역시 그만큼 밝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밖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자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 관계 방식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모델에서 성인-성인의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묻지도 않은 조언이나 잔소리는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요청했을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배우자 선택, 직업,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역할은 통제 컨트롤가 아니라 지지 서포트입니다. 자녀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언제나 이해받고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되 너무 캐묻는 듯한 신문은 피하십시오. 동시에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도 나눠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계획, 혹은 최근에 느낀 감동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도 독립적이고 흥미로운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는 자녀들이 자신들을 내버려 뒀다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더 큰 존경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의무감과 통제 위에 세워진 관계보다 우정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외로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진짜 우울증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경계가 어디일까요? 소위 빨간불, 즉 위험 신호들에 주목해 보세요. 만약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가 2-3주 이상 지속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수면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잠을 아예 못 이루거나 반대로 파헤칠 4시간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식욕에 변화가 생겼다면, 아예 식사를 거부하고 살이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계속 과식하게 된다면, 독서 같은 간단한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면,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빈둥지 증후군은 임상적 우울증을 유발하는 방가소에, 즉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몇 가지 위험 신호들을 발견하셨다면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리상담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말이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의사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만 찾는다는 잘못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성격이 나쁘거나 의지가 약해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 속의 화학적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여느 신체 질환과 똑같은 질병이며 당연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여러분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워줄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한구울제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들은 중독성이 거의 없으며 지친 신경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여러분의 충만하고 행복한 삶에 수많은 시간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일은 결코 비극도 아니고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전환기입니다. 물론 어떤 큰 변화처럼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바로 어르신들께서 드디어 자신을 위한 시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문이죠. 어르신들은 정말 위대한 여정을 걸어오셨고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전환점은 사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솔직하며 따뜻해질 수 있죠. 더 이상 잔소리나 과도한 보호가 필요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순수한 사랑과 깊은 우정만 남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빈 둥지는 사실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미, 새로운 기쁨, 그리고 새로운 꿈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송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미뤄뒀던 취미나 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을 가집시다.